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맞닥뜨린 세대는 인공지능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가 과학을 더 공부해야 될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당면한 현안은 예측이 가는 문제잖아요. 코로나19가 올지 10년 전에 누가 예측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앞으로 닥칠 어떤 자연적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예측이 가는 문제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인간이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행동하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행동하고 생각은 시간 도메인상에서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하잖아요. 내가 움직임도 반드시 미지의 시간을 향해 나가 있고 내 말도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앞으로 보여질 미래를 알아맞추는, 이걸 이제 배제안에서 사후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불안은 앞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후위기, 온난화 문제라든지 전염병 관한 문제라든지 운석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제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일말의 희망을 주는 게 인공지능 딥러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에 가깝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영어만큼 코딩이 중요해질 수도 있죠. 벌써 그렇게 하고 있죠. 초등학교에서 코딩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강연에 오시는 분들께 어떤 공부를 하자고 제안을 해주실지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연역법 논리주의자들, 기호주의자들 있고, 생물학 진화주의자들 있고, 딥러닝의 연결주의자들 있고, 그 다음에 베이저주의자들 있고, 그 다음에 유추주의자, 이 큰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5가지 카테고리의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꾸준히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를 하면서 여러 곳의 강연을 통해서 강조했던 게, 최근 30세 우리 사회가 기억이나 공부 자체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저는 꾸준히 이 점을 한기시키는데, 베이지안주의자들, 지금 브레인 과학자들의 대부분의 이제 주축이 베이지안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브레인 사이언스가 거의 막 베이지안주의하고 이제 결합하는 상태로 돼가고 있는데, 베이지안주의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사전 믿음, 이전의 기억들, 그 기억 집합이 지금 내 현재 감각의 확률을 분포하고 결합을 해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기억이라는 게 아무리 다른 독창성이 있어도 기억 파트가 제로가 되면 미래는 예측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기억이 세계 모델이고 그 세계의 모델을 어떻게 확립하자는 게 공부고, 그래서 이 시대에 알파고 이런 이벤트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부하자,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알파고가 빅데이터를 모았잖아요. 무수한 많은 계산을 했잖아요. 1000년 넘었던 그런 기보들을 다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는 점점 학습을 안 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체를 만들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거는 딱 한마디로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같은 거예요. 현재 나의 감각 상태가 있다면 그 펑션이 있고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팩터 중에 하나만 제로돼도 미래는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 두 개 확률 분포를 곱하는 게 미래 예측이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포션이 없으니까는, 공부하는 포션이 없으면, 자, 지식을,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냥 고등학생 정도 물리나 있다면 지식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중요도 있는 이 봉오리나 그냥 옆에 있는 그냥 시중에 떠돌아 있는 그런 헛소리 같은 이야기나 다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지식의 분포가 중요한 과학 지식 중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분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이 받아들이는 현재 상태하고 결합을 하면 미래가 미래의 분포가 좀 더 좁아지는 거예요. 좀 더 좁아진다는 게 미래가 점점 예측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퍼져 있죠, 내 정보가. 그럼 대부분 일상생활 정보들이죠. 일상생활 정보 갖고 예측을 못 하죠. 그래서 양질의 과학 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그걸 다른 말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고, 인류가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량이 뭐 10배 이상, 아무리 적게 봐도 10배 이상 몇 년 사이에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량이 늘어났나요? 오히려 줄어들었지. 왜냐하면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기억을 바깥에 외주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겠죠? 느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은 왜 진화되어 왔느냐. 판단하고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은 접근하느냐 회피하느냐 여기서 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접근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다는 게 접근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기억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이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를 이번에 좀 강연에 듣고 싶은데요. 박사님께서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브레인 쪽에서는 의식, 또 우주론에서는 입자 물리학 이쪽에서는 뭐 힉스 입자, 뭐 이런 큰 것 덩어리들이 있는데 의식이다, 뭐 우리 궁극의 어떤 불교에서의 뭐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자리를 할까요? 그럼 무슨 뭐 우리가 진리라든지 본질, 의식 다 이 언어적 현상이거든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뭐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그걸 포착하려고 노력해봤지만은 잘 안 된 부분들, 브레인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이걸 좀 더 맹렬하게 했던 그런 버전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브레인 과학이 해왔던 이런 분야를 최근에 인공지능, 그 AI가 서서히 굉장히 그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실마리들을 과학계에서 몇 가지 더 찾아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간단히 보면. 근데 그들로 들어간 실마리가 기존의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의식을 연구하는 걸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에 불거지는 거하고 무슨 뭐 굳이 어떤 유비 관계가 있느냐 어떤 측면이냐 뭐 이거 AI 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듯이 잠수함은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않아요. 비행기는 새처럼 날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이 계속하면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 다른 종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 다른 거가 뭐가 나왔다 하면 우리는 접근조차 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좀 황당한 상황을 미리 좀 한번 예측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자리고 그렇다 해갖고 이게 과학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현실감 없는 그런 추상적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류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고 그 바뀌어지는 이런저런 총체적 의미 관점을 한번 이렇게 접근해보자. 뭐 그런 강좌라 보면 됩니다. 이번 그 강연에서 특히 아닐세스의 빅뉴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건지 잠깐 맛보기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불거졌지만은 그쪽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죠. 그래서 의식 연구는 기존에 이제 에델만이라든지 제가 오랫동안 강의했던 에델만이라든지 다마지오라든지 러두라든지 그런 대가급 인사들의 그 저술들이 국내에 다 번역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저 아닐세스라든지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는 프리스톤이라든지 자유에너지, 프리에너지 프린스플 그쪽하고 이거 상당히 무슨 엔트로피 개념까지도 연결된 연력학 그쪽하고도 좀 관계 있어요. 사실 어느 측면에서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최근의 동향들이 의식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측면을 확 드러내주고 있고 그리고 정통적 그 철학이 접근했던 존재론의 새로운 하해하는 방법론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 우리의 일상적 정신작용이 제어된 환각이라는 큰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그 온도 조절 장치 버전을 좀 더 한 동물 기계 이론 그거하고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 전통적으로 연결하고 싶었던 연구자로서 연구하고 싶었던 거는 프리스톤이라는 국내 일부 소개되는 아직 책자는 안 나왔는데 프리스톤이라는 런던 대학교의 그 브레인 과학자의 최근 이론 그걸 접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핵심이 추측, 예측, 그 다음에 셀프, 그 다음에 사물, 엔트로피, 상당히 이런 용어들이 그 전통적 물리학하고 생물학의 막 오버되는 영역들의 개념들이 특히 그 프리스톤의 프리 에너지 원칙 이거는 상당히 몇몇 학자들한테 되게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막 아웃풋이 나오는 단계고 그런 걸 좀 국내에 조금 이야기를 해볼 만하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전통적으로는 입자 물리학 이쪽에서 소위 말한 법칙, 논리, 법칙의 세계가 그 연역법적으로 우리 세계상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해갖고 생물학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생물학에는 기존에 도구마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생물학 쪽에서 인공지능하고 생물학 쪽에서 이 논리 법칙하고 확률을 연결하려는 큰 흐름들이 있어요. 확률은 말대로 자연에 일어나는 우연의 세계고 그것이 우리 생명 쪽으로 오면서 필연으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확률 중에서 조건부 확률 쪽에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인공지능에서 확 불거지고 있는 브레인 사이언스 쪽에서 확 불거지고 있는 베이지안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지안주의자들하고 기호 논리주의자들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했던 전통적 진화주의자들 그 다음에 지금 인공지능의 연결주의자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인간이 어떤 발명을 했던 유추를 해왔던 사고의 흐름 이 5개의 인간의 사고작용의 그 공통점이랄까 그걸 추출해갖고 인류 전체의 앞으로 나아갈 사고의 방향이랄까 이런 좀 판이 큰 그런 연구 흐름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공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종합화해서 이제 저 같은 거는 조금 했던 브레인 사이언스를 관점으로 브레인 사이언스, 인공지능, 우주론, 딥러닝 이런 것들의 굵직한 과학의 프론티어들의 이런 융합하면서 소통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의 상이랄까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함께 좀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올라온 질문 중에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빡세게 공부하셔서 어떤 게 좋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 열심히 공부하셔서. 간단해요. 저 연배되는 사람들은 다 우리 사회에서 정년퇴임을 했잖아요. 정년퇴임 한 요런 60대 중반부터 우리는 앞으로 한 어쩌면 30년 정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직장하고 이 개인 자유롭게 된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이제 시간이 자유롭게 됐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자유는 우리를 방황하게 합니다. 다시 그 자유를 반납하고 싶을 정도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지고 그래서 왜 공부를 하느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물고기에서부터 우리 5억 년 동안 진화해왔는 그 밑바탕에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숙명을 갖고 있는 종이에요. 그게 척추뼈가 척추뼈 속에 아래 새겨져 있어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왜 나아가야 되느냐? 나아가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생물학에서 동적 다이나믹스라고 그래요. 항상성을 우리는 동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이란 말이 핵심이 있어요. 그 동적이란 말은 뭐냐면 항상 무언가 의미 있는 무엇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 생명의 척추동물의 숙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자유롭게 된 그 시간이 고통으로 와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그 마지막은 뭐가 있느냐. 요게 지금 안일세스나 최근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셀프하고 자아하고 이 세계가 한꺼번에 생겼다 한꺼번에 사라지고 원래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전체 구조를 계속 걸어가는 그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이렇게
거기서 필요한 게 빅데이터예요. 새로운 걸 만나는 거.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걸 만나면, 어쨌든 도전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나요. 새로운 걸 만나면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면 재미가 느껴져요. 재미가 느껴지면 다시 하고 싶어져요. 이게 선순환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탐색을 하면 새로운 걸 만나고, 새로운 걸 만나면 도파민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면 모험을 하게 되고, 모험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걸 만나고, 요 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게 돼요. 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순환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 저하고 원래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겁니다. 같이 여러 사람들 오시면 좋죠. 예.